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지난번에 명도에 대한 영상 몇 번 올렸고요. 특히 강제 집행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쭉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례는 전부 다 제가 낙찰받은 사건 몇 가지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제가 협상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강제 집행 비용 얼마나 드냐, 인터넷에 본인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평당 10만원, 평당 5만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평당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는 많이 해봤잖아요. 협상을 못해서 많이 한 게 아니라 워낙 낙찰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잘난 척한다 그죠? 워낙 많이 받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아서 협상할 대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케이스들 몇 케이스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가정집 말고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좀 비율이 일반 가정집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는데 그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관 법원마다 또 한 법원에 집행관님 한 분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집행관님마다 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평당 얼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평당 얼마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화면 열어놓고 있는 거는 2014년도 11월 달에 제가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낙찰받은 사건인데 정관 신도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의 1층이에요. 1층 같은 경우 이때도 18명 입찰, 저희 고객님 2억 1135만원, 2등 2억 1000, 기분이 참 좋았겠네요. 여튼 그렇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문틈으로도 보고 어쩌고 이렇게 해보니까 임차인도 살다 나가고 그리고는 공실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실이라는 이제 경매에서 공실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짐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층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1층이라서 틈 사이로 블라인드 사이로 막 이렇게 그 집을 앞뒤 베란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짐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협탁 동그란 거 그런 거 이제 베란다 쪽에 보이고 안쪽으로는 이불 한 채, 쓰레기 이런 것만 있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해도 돈이 얼마 안 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안 살 경우에는 일단은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폐문부재 떴어요. 폐문부재. 그래서 이제 그 특별송달을 또 신청했죠. 네, 역시 특별송달 역시 폐문부재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공시송달 하면 이제 송달이 된 거니까 된 걸로 간주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집행관 계고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행관 계고를 이 집은 가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이불을 조그만 이불 같은 걸레 같은 그런 거 하나 이삿짐 싸고 하면서 활용하고 떨어뜨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앞 베란다에 있던 조그만 협탁 하나, 나머지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집행관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선고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강제 집행할 것도 없다. 끝났다. 이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당신들한테 내가 인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돈 안 들었어요. 단지 집행관 계고 신청한 비용이 있죠. 집행관 계고 신청할 때 그 당시 10몇만 원, 그리고는 열쇠 그 당시 이게 특수키 여는 분들은 10만원, 요즘은 15만원이에요. 10만원. 그리고 입회인은 뭡니까? 아는 사람 지인 아무나 만 20세 이상 같이 가면 되니까 이 20몇만 원으로 명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관리비 남아있던 것 중에서 공용관리비 계산하고 끝.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협상을 해서 내보낼 때는 이사비를 우리는 공룡만 인수한다. 전유는 저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참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할 게 이 사람, 이사 내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당하게 관리사무소하고 해가지고는 공룡, 그것도 원금만 내면 되는 거죠. 연체료 이런 것도 낼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를 제가 몇 개 해놨는데, 잠시만요. 또 있어요. 4933? 잠시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부산의 사상구 모라동의 모라주공이라는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조사했을 때, 있죠. 여기도 있지만, 관리비 미납도 없었어요. 관리비 미납. 확인하고 확인해도 계속 관리비도 없었어. 관리비도 잘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낙찰받고 있지 않습니까? 낙찰받고 명도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도 뭡니까? 인도명령 특별송달 신청하고 그게 이제 폐문부제 떠가지고 공시송달도 신청해서 공시송달 이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2주 후에. 그래가지고는 집행관 계고 이제 신청해서 나갔어요. 왜 문 땄어요? 문 따니까 거기도 뭐냐면은 베란다 쪽에 책 몇 권하고 쓰레기밖에 없어요. 횡재죠? 사실은 우리는 다 명도비 여기는 사람 살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뭡니까? 그게 명도비 없이 집행관이 그냥 인도한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8382. 여기는 8382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그 센텀시티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한다 그죠? 예, 이건 1차에 우리 바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서 잽싸게 들어가서 받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잖아요. 그죠?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비는 그렇게 썩 많이 밀려 있었던 건 아닌데 참 그러네. 여기는 이제 인도명령 신청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는 자진인도기간 이 말은 뭐냐면은 계곡까지 나갔단 말이죠. 4월 21일까지 자진인도기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나가거든요. 보통 집행관 계고를 나가면은 그전에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도 보통 꼬랑지당 내리고 나가요. 근데 그건 가정집들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 회사잖아요. 회사다 보니까 난감한 거죠, 이 사람. 이제 이 짐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하는 날이에요. 네, 갔는데 집행을 이제 해요. 하는데 원래 이제 견적 받은 게 있었어요. 견적이 받은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집행비가 불어나요. 왜? 창고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에 본 거는 우리가 사무실 쪽만 봤던 거예요. 업체가. 그리고는 근데 그 뒤에 잠겨 있는 그 창고 안에 물건까지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니까 창고 안에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막 복층 형태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샘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 2대는 더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차 2대 더 오는 거는 1톤 2개 더 와봤자 한 30만원, 15만원씩? 그렇지만은 그게 또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알았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는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안 편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좀 밑에 가서 좀 쉬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대표님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소장님,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엄두가 안 나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음이 차라리 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지금은 막 드러내고 있고 싸고 있고 이런데 대표님 저기 이 짐을 지금이라도 어디 옮겨갈 데가 없습니까? 아는 분 창고라든가
창고가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갖다 놓고 비 안 맞게 이렇게 뭐 비닐 포장 같은 거라도 좀 덮어 놓고 나중에 못 쓰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져갈 데가 있다면은 어디든지 제가 그쪽으로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겠다고 이 짐 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창고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동상경매 하게 되는데 일반 이제 가정집 짐 같은 거는 뭐 별게 없어요. 뭐 특히나 낡은 거는 누가 뭐 낙찰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 짐들은 뭐 샘플 같은 꽤 쓸만한 게 사실 좀 뭐 업체 이름을 말하기가 뭐해서 제가 일부러 쓱 내려버렸는데 지금 요 화면도 혹시라도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도 낙찰받아 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채권자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하면은 그거 낙찰받아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이렇게 뭡니까? 돌아오니까 이익이지만 대표님 얼굴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는 어디 창고라도 지금이라도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짐을 좀 갖다 놓을 때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거기로 갖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전화를 막 돌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김해 어디로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랬죠. 명도 업체 보고 창고로 갖다 놓지 말라고 김해 어디로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는 정산 다시 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명도 하는 날 마지막까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당신이 어디로 가져가겠느냐. 할 때만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옮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 사람한테도 좋고 그리고는 나한테도 좋습니다. 그걸 밉다고 무슨 원수지간 우리 아니잖아요. 근데 밉다고 그거를 일부러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창고에 탁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실래요? 또 뭐 그 짐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면 그 창고 비용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저기잖아요. 동상경매도 신청해야 되고, 그죠? 그 동상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매각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동상경매 신청해야 되고, 그 비용도 들죠, 몇십만 원? 그리고 나서 그거 뭐, 다른 사람 낙찰을 안 받으면 결국 우리가 받아가지고는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는 계속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제 집행하는 날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화면은 안 엮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에 있는 이제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건이었어요. 유치권도 있고, 그리고는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전 소유주였었고요.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도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도 하는 날, 강제 집행을 하는데 가니까 그날은 거기 대표는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센텀 쪽의 대표님은 우리가 갔을 때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필요하신 거,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하니까 이 짐을 다 갖다 놓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우선 따로 챙기세요. 그거 따로 한 차 해가지고 실어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동산에 대해서 매각 허가 받고 동산 경매하고 뭐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 마련할, 옮겨 놓을 장소가 마련이 되면은 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1톤 트럭 한 차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집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열흘? 그 정도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옮길 때를 마련을 했다고, 옮겨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가져가세요 했죠. 예,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도록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게 명도 협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평당 얼마도 아니며, 그리고는 일단 열어보고 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비용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안 산다. 그리고는 뭐 그런 이제 확신이 들고 짐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있는 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진짜 집행을 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평당 얼마다 라는 식으로 그런 오류는 하지 말란 뜻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봬요.